네, 오늘도 ETF 흐름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판이 압도적인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1%대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상승폭을 이렇게 확장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PDR S&P 500 ETF 1.41%, 인베스코 QQQ가 1.66%, 그리고 SPDR DI ETF가 1.26%로 특히나 나스닥 중심의 인베스코 QQQ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도 0.62% 소폭의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기술주, 금융주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인플레이션 둔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VX 단기 선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변동성이 좀 누그러들었지만 그래도 0.22% 오름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반면 금값이 떨어지면서 골드 마이너스 ETF는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계속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작용이 되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도 1.71% 강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 5가지 상위, 하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원유도 역시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건설 중소형주 나스닥도 이렇게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건설이 간만에 오른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ETF 체크를 해보시면 나스닥이 오르면서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중국 대형주, 브라질 이렇게 신흥국까지 최근에 신흥국 증시가 좋은 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채굴은 반대로 하락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하락 ETF 같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화상 연결해서 ETF 시장 자세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ETF 시황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시장 리뷰 어떻게 좀 리뷰를 잡아야 될지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주간 단위로 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은행 관련 신속한 대응과 유동성 공급으로 관련 이슈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투자자들의 안도 심리가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은행발 불안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도 확산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고요. 특히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월 한 달간 0.9%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1월 이후 1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3.4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투자자들은 금융주를 매도하고 기술주를 매수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3월 한 달간 6.7%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ETF 성과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증시 호재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축소에 베팅을 하는 쇼트 VIX 선물 ETF가 10.6%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뒤이어서 청정 에너지 관련 ETF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럽연합은 지난주 후반에 2050년 기후 중립 달성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의 목표치를 2030년까지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는 데 합의를 하면서 관련 소식에 클린 에너지 ETF가 9.8%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국제유가 공급 감소 소식에 유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유가 관련 ETF도 한 7에서 8% 높은 주간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금융주 대비 IT 관련 기술주의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핀테크 이노베이션 관련 ETF도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ETF도 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그간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우려에 약세를 보여왔었던 부동산 리츠가 금리 하락 전환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을 비롯한 이제 부동산 관련 ETF들도 5에서 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약세를 보인 ETF 업종들을 살펴보면 증시 상승 흐름에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에 있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ETF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었고요. 특히 테슬라 주가의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ETF들이 마이너스 8% 중반대의 큰 하락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ETF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4월의 첫 주인 이번 주도 이제 지난 몇 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연쇄 파산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분간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각국 정부들이 시장 예상보다 빠른 개입과 대응을 보였던 점이 투자 심리 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결과치에 증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중국, 독일,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같은 발표치에서 경기 회복 시그널 관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은 부활절로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여전히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 동향은 예정대로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 신규 고용이 2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금리에 부담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여전히 눈여겨봐야 할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4월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매크로에서 이제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7일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적 실적 발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실적 악화에 따른 이익 감소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투자 축소 혹은 감산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향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관련 주가가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잠정 실적 발표치와 관련된 코멘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할 ETF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업황 반등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부터 이어온 재고 축소 노력으로 조만간 재고가 피크아웃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과 재고자산 회전율과 더불어 주가도 바닥을 치는 바텀아웃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대만의 반도체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가 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종전 대비 수요 초과 시점을 4분기에서 3분기로 한 분기 앞당긴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관련 시장의 시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를 비롯한 해외도 IT 부품과 반도체 관련 종목의 동반 상승세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도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외 상장된 ETF 중에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중국과 미국 휴장 일정으로 다소 조용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위험자산 선호와 미국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다소 약세를 보이는 달러화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정점론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만큼 기타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 환경에서는 통화 가치 상승 기대감으로 신흥국 주식과 채권이 주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부양책이 현재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국발 신흥국 투자 심리 완화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달러화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금 가격도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는 금 가격은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증가 소식에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과 금에 계속해서 관심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만나봤습니다.